안녕하세요. 굿모닝 베트남 김현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바깥에 눈도 오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오늘 성탄절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복장 좀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굿모닝 베트남 성탄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 더운 날씨 크리스마스 경험해 보셨나요? 예,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주 젊을 때 적도 부근에 있는 가봉 리브레빌시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꽤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아주 더운 무더운 크리스마스를 첫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전에는 아주 추운 겨울 한국에서 제가 기억나는 크리스마스는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 톱밥 난로가 있었고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톱밥 난로 주변에 뺑 둘러 앉아서 어, 난로 불을 쬐면서 또 군고구마도 구워 먹으면서 성탄절을 지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더운 나라에 가서 이 또 크리스마스를 제가 맞이한 경험은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고 아주 기분도 이상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호치민은 거의 뭐 무더운 날씨인데요. 25도에 33도 되니까 역시 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고요. 다낭은 22도에 28도, 하노이는 조금 선선한 것 같습니다. 13도에 18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은 밖에 지금 흰눈이 내리고 굉장히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육교사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응원에 화답하고 또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의 우리 채널 공동체 여러분에게 화답하는 의미로 오늘 한번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괜찮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더운 크리스마스 때 카메룬 두알라 야운데에 있을 때 새벽송까지 돌아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더운데 거기다가 옷 입고 다니면서 거기 한인 교민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하네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 남조틴 소못 베트남 말로 남조선 사람 넘버 원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결국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최고 넘버 원.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 토크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예, 베트남 주식 시장인데요. 지난 주말 12월 15일 마감 시황을 말씀드립니다. 0.71%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은행주와 원자재주 하락에 힘입어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베트남 종합주가 지수는 그래서 1102.30포인트로서 0.71% 하락, VN30 지수는 1097.40포인트로서 0.64% 하락했습니다. 하노이 HNX 지수는 227.02 포인트로서 0.09% 하락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조 4,700억 베트남동 순매도 1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베트남 동이 나올 때는 제가 예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우리 원화를 계산할 때는 공 하나를 빼시고 반을 나누면 우리 원화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베트남 경제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예, 금년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5.2%로 하향됐다고 합니다. ADB가 최근 내놓은 아시아 개발 전망 보고서인데요. 예상 밑도는 대외 수요 회복과 산업, 서비스 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약간 하향되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 두 번째 하향 조정이고요. 앞서 ADB 올 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5%를 제시했었고요. 지난 7월 달에 5.8%로 조정했다가 이번에 5.2%로 하향됐습니다. 뭐 그래도 이거 상당히 이거는 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베트남 성장률은 약 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2024년에 베트남 성장률 6% 예측했고요. 23년도 물가 상승률 3.8%, 2024년에는 휘발유, 전기, 식품,
건강 및 교육 가격 통제로 4%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리 상승에서부터 엘니뇨와 같은 기후 현상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뭐 내년에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난 저희 굿모닝 베트남 2탄에 소개해드린 회사인데요. VN30 종목의 FPT 있었죠? 예, FPT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자동차 기술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네요. 예,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현대 및 혼다 고객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총 1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전략적 시장을 우선 공략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베트남 상장 기업 분석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기업은 태콤뱅크입니다. TCB 코드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최고 모바일 뱅킹 앱 수상을 했고요. 베트남 최고 소매 앱 선정을 한 뛰어난 디지털 뱅킹 혁신 수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에서 25년 디지털화, 데이터 및 인재 3영역 투자 가속화를 하고 디지털 분야 직원 수가 20년에서 23년 동안 125%를 증가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금년도 9개월 신규 개인 고객은 87% 디지털 채널 통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태콤뱅크 디지털 은행 사용 고객은 약 12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올해 첫 9개월 동안 신규 개인 고객의 약 87%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태콤뱅크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예, 또 포브스 선정 세계 2000대 기업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5개 베트남 현지 은행이 포함됐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비에콤뱅크, 2위는 베트남 투자개발은행 BIDV, 3위는 비에틴뱅크, 4위가 오늘 소개해드린 태콤뱅크가 되겠습니다. 도매무역기업 그룹 신용 솔루션 패키지를 역시 이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200억 베트남동 사전 승인을 한도로 해서 최대 100억 베트남동 기업 무료 국제 송금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기업 입찰 보증, 사전 보증, 계약 이행 보증 등 온라인 보증 수정 기능 하고요. 온라인 제안서 작성, 문서 제출, 요청 승인 등 보증 발행 거래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초에 출시된 바올록 예금 증서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 실제 예금일 기준 이자율 지불 계좌에 대한 일반 이자율의 최대 20배까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연한 출금, 1분 미만 초고속 처리 계좌로 자금 반환이 된다고 하네요. 6년 연속 베트남 최대 마라톤 대회 전 세계 91개국 700명 선수가 참가해서요. 총 1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가를 했는데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됐고 약 3만 명 이상의 방문이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뱅크에서 해마다 이 마라톤 대회를 지금 열고 있는 것 같고요. 노르탐 대성당, 시청 우체국, 인민회의 본부 및 호지민 인민위원회, 호지민 오페라 하우스, 바손다이 등 유명 랜드마크 코스를 역동적인 현대적 다채로운 호지민시를 국제에 소개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권뱅크 23년 3분기 고객수 증가는 220만 명이었고요. 총 고객수는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배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세전 순이익은 5.8조 베트남 동으로서 전분기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총 영업이익은 10.4조 베트남 동으로서 전분기 대비 11.7% 상승했고요. 개인 고객 전자은행 채널 거래 건수는 5억 7,76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기 대비 15.6%, 전년 대비 분기 대비 15.6% 상승, 전년 대비 49.4% 상승했다고 하네요. 예, 자산 부채입니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태권뱅크의 자산은 781조 2,787억 동이고요. 부채는 654조 1,489억 베트남 동, 자본은 127조 1,298억 베트남 동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세후 이익을 나타내는 건데요. 작년 2021년 2년도에 좋았다가 금년대 조금 하향돼서 또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후 이익 증가율은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권뱅크 회장입니다. 미스터 호흥안인데요. 1970년생이고요. 우크라이나 키프베 공과대학 전기공학 학사고요. 러시아 몰스크바 도로교통대학 인적자원관리 석사라고 합니다. 1997년 마산 RUS 트레이딩 회사 대표이사 역임했고요. 러시아 연방에 근무를 했고 2004년 태권뱅크 이사회 이사, 2008년 태권뱅크 이사회 회장, 마산 소비재 회사 부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네요. 네, 태권뱅크 1년간 종합 주가지수 변동 추이인데요. 작년도에는 좀 부진한 걸로 보이다가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네요. 주가지수 차원에서는. 그리고 조금씩 하향 추세로 보였는데요. 아래 보시면 3개월 추이 보면은 11월, 12월 해서 조금씩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소개 설명드릴 회사는 페트로베트남 가스인데요. GAS 코드입니다. 주로 업종은 액화 석유가스, 건조가스, 응축수, 압축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PV가스, LPG 실린더, PV 파이프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규모 가스 수집도 하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가스 수입, 가스 운송 및 유통, 가스 작동 엔진 변화, 가스 시설 설비, 유지 보수 서비스, 코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영국 석유 기업 셀과 LNG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구매 계약은 연간 100만 메트릭 톤 규모의 바리아 붕따오성 티바이 LNG 탱크에 저장하고 탱크 운영을 평가하고 1단계로 1mmTPA의 LNG 저장, 2단계로 LNG 저장량 3mmTPA 확대 예정이고요. 저장 완료 후에 동라이성 연짝의 345 LNG 복합 화력 발전소 및 산업계 등의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PV 가스 베트남 최초 LNG 터미널 개장했는데요. 7월 PV 가스는 첫 7만 톤의 LNG 운송 운반선 마란 가스 아치를 인수했고요. 바리아에 까이맵 항구 입항을 했습니다. 쉘에서 타이바이 LNG 터미널로 운송했고요. 바리아 붕따오성에 연간 100만 톤 LNG 초기 처리 LNG 터미널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연간 처리 용량은 약 300만 톤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티바이 LNG 터미널 베트남 가스 산업의 기술적 걸작 소식인데요. 현지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LNG 단지 대형 LNG 선박 처리고요. 액화 천연가스 원활한 수입 및 유통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NG 인프라는 삼성물산 컨소시엄 및 PTSC와 협력 개발 가장 높은 국제 표준을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사진에 보이는 외경이 높이 50m, 외경 2m LNG 저장 탱크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2023년 10월 모든 생산 및 사업 목표를 이미 달성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2023년 9월 LNG 180만 톤 1년 설정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PV 가스 트레이딩 전국 LPG 도매 시장 약 70% 점유, 베트남 내 소비량 158.5만 톤, 수출 물량 22만 5천 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년 역사 최대 판매량 기록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예, 페트로베트남 가스 매출 이익분인데요. 23년 3분기 현재로 세후 이익은 2조 4,043억 베트남 동이고요. 9개월 누적 매출은 67조 3,830억 베트남 동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고 합니다. 9개월 누적 세후 이익은 9조 171억 베트남 동으로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의 막대 그래프는 9개월 누적 매출 현황인데요. 또 반등했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부채인데요. 금년 9월 30일 현재 자산은 84조 6,385억 베트남 동, 부채는 21조 9,672억 베트남 동, 자본은 62조 6,713억 베트남 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페트로베트남 가스 GAS 회장인데요. 미스터 팜반 퐁입니다. 1977년생이고요. 유기석유화학기술공학 석사를 땄고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2008년 PV 가스 근무했고요. 프로젝트 개발 부서 책임자, 까마우 가스 처리 공장 가스 제품 무역회사 이사,
PV가스 부국장 겸 이사회 의장, LNG 베트남 합자회사 이사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 1년간 주가 변동 추이인데요. 작년 12월, 1월, 2월, 3월 상반기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중반에 조금 하향했다가 다시 중후반에 다시 상승한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다가 9월 이후 10, 11, 12월 달에 좀 급락했는데요. 아래 3개월 추이를 보시면은 급락한 이후에 조금씩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나요? 예,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토크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라이따이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나라의 드라마로도 소개됐는데요. 황금신부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걸 보시면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예, 임채무 감독이죠. 거기에 김성일 역으로 나왔고, 또 누엔 진주 역으로 나오는 이영아 배우가 나왔고요. 또 강준우 역으로 나오는 송창희 배우 나온 그런 드라마인데요. 혹시 안 보신 분은 황금신부라고 드라마 한번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이제 패망하고 월명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라이따이안, 그러니까 베트남과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가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제가 92년도에 가서 92, 3년도에 들은 얘기는 약 2천 명 정도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어느 날 베트남에 이제 주재 근무할 때 식당에 갔는데요. 얼굴이 좀 달라요. 베트남 사람하고 다른 여성 종업원이 저한테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한국 사람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하고 달라서 약간 얼굴이 좀 넓고 약간 턱에 약간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베트남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 같아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에멀랑의 능나오. 그러니까 가만히 저를 보더니 의 한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아버지의 핏줄을 따라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나이가 한 20대 중반 내지 후반 돼 보이는데 너 아버지 찾고 싶니? 그러니까 바로 찾고 싶다고 하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밥을 먹고 나와서 나중에 한배 친선협회 또 한배 교류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인적 사항을 보내가지고 좀 수소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마 살아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도 사양한 걸로, 거절한 걸로 그렇게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 하는데요. 대충 제가 알기로는 한국 가서 새로 이제 결혼해서 처자식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거에 새로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겠죠. 아마 황금신부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임채무가 파병된 월남에 파병된 이제 군인으로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아마 그 베트남에 아마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종업원에게 제가 아버지가 아마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약간 슬픈 스토리도 있지만 아주 정말 원더풀한, 정말 그 대단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구전으로. 거기에 옛날에 그 75년도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어떤 여성 베트남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한국에서 파견된 이제 군인도 아니고 군속도 아니고 아마 이제 비즈니스 하러 갔던 사업가 같아요. 그 사업가와 이제 이 분과 이제 같이 산 것 같아요. 살아가지고 아들 둘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75년도 이제 월남이 패망하면서 군인들도 다 철수하고 이제 거기 있던 군속 또는 사업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온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K 사장님도 모든 걸 내려놓고 처자식에게 내가 돌아오겠다. 말하자면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나요? I will be back. 예, 내가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베트남의 문이 이제 공산화돼서 못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10몇 년 기다렸는데 어느 날 도의무의 개혁개방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하여 문을 열고 문물을 개방하고 이제 들어와서 뭐든지 투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 K 사장님이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모든 건 내려놓고 베트남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초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쌀벌했죠. 가서 옛날에 제가 베트남에서 뭐 일했던 과거도 있고 잘못하면 꼬투리 잡혀가지고 또 뭐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닐까, 또 못 나오는 거 아닐까,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이공에 가가지고 지금 호치민이죠. 그래서 옛날에 있던 처자식의 사진을 뭐 신문사에 기고를 하고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소식이 없더래요. 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돈이 들지만 테레비, TV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TV 광고래야 뭐 거의 굉장히 뭐랄까 초창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간단한 그런 그 광고를 내서 내가 이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냈더니 얼마 만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적견수에 달려가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변해 있더라고 합니다. 그건 뭐 초로의 할머니처럼 돼 있는 거죠. 나이를 따지면 40대 중반 뭐 후반이니까 아직도 초로의 아줌마인데 완전히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 거죠. 혼자서 이제 두 아들 키우고 또 전쟁 후에 한국인의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차별 대우를 받았겠죠. 교육면이나 취직면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그 융이냐 미스 융이냐 그랬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옛날 자기네 둘만 알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맞아요. 맞구나. 당신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포옹을 하고 너무 감격에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시골집으로 이제 찾아간 거죠. 가가지고 두 아들도 있고 그래서 집을 이제 새 집을 사고 그리고 뭐 집도 그때 많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이제 돈도 주고 장사하라고 이제 미천도 주고 또 부인도 목욕제게 시키고 막 실크로 된 옷으로 갈아입히고 화장도 하고 막 마사지도 하고 막 얼굴이 그냥 막 하니까 옛날 모습이 나타나더래요. 너무 이쁜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그 만화님을 태우고 이제 팔자가 변한 겁니다. 그 여인은 그 전에는 정말 뭐래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온 거죠. 대단한 이제 그러한 해피엔딩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만화님과 아이들을 태우고 동네를 들어갔다 나갔다 이 승용차 세단을 타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정을 듣고 나서 와, 너희 남대어띤 쏘못한 거예요. 야, 한국 사람 최고다. 전쟁 때문에 비록 도망갔었지만 다시 문이 열리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처자식을 이렇게 호강시키는구나. 정말 한국 사람 대단하다. 그냥 온 동네에 찬사가 퍼지고 막 그 이 스토리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여인하고 관계없는 사진이지만 그 여인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상류층 인사가 된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집에 와가지고 나도 당신 같은 남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전쟁 미망인이 많을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같은 한국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이까이 과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선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송년 특집 뭐 좀 분위기 사나요? 우리 한국 사람 최고입니다. 의리가 있는 코리안 우리 사나이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영화는 오늘 그 주제하고 비슷한 라이트 다이한 영화를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1994년작이고요. 서윤모 감독, 이창훈 주연인데요. 린당팜 주연인데요. 이창훈 씨는 한국 배우고요. 린당팜은 베트남인. 저번에 인도 차이나에 나온 조연 역할 나온 거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베트남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베트남 영화 마니아에게 오는 행운이랄까요? 제가 그 93, 4년으로 기억되는데 호치민의 동코이 거리에 있는 그때 몬타나 카페였나 스파고 카페였나 그런데요. 하도 오래돼서 기름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몬타나 카페에 이제 손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그 옆에 한 그룹이 서너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얼굴이 낯익어서 물어보니까 맞았어요. 린담팜이더라고요. 이 배우가 파리에 사는데 모처럼 베트남에 놀러 와서 그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내가 당신 영화 잘 봤고 내가 팬이다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신 제가 호사를 누렸습니다. 예, 행운이죠. 예, 이 영화는 라이트 다이아는 베트남 격전지를 순회 관광 코스로 개발하러 현지 조사차 이제 베트남 방문한 상우 이제 이창훈이죠. 가 이제 들어가서 코스를 개발하러 갔는데 사실은 20년 전에 베트남 파병했던 아버지가 사랑했던 베트남 여성을 찾으려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간 건데 그 여인은 사실은 여인의 딸은 이 린담팜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라이트 다이안이죠. 이 라이트 다이안인 린담팜은 엄마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을 버리고 간 한국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증오한 거죠. 하지만 또 이 사이에서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 어떤 일이겠어요? 예, 이창훈이 이 린담팜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혈족이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신 분은 한번 이 라이트 다이안 1994년작 서인모 감독 이창훈 주연 린담팜 주연 한번 보시면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성탄절 송년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복장도 좀 바꿨고요. 레퍼토리도 조금 즐거운 재미있는 스토리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연시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연말 되시고 또 해피 뉴 이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